다음 질문 또 할까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 손 의원님 보시기에 네. 손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언론 그러니까 뭐 공영방송과 뭐 종편은 제외하고 그냥 그 공영방송들과 주요 그 신문사들 이런 언론에 점수를 주신다면은 공정도나 뭐 이렇게 건강도나 이렇게 그거 참 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선진국이랑 비교해서 뭐 일본이나 예를 들면 뭐 타이완 뭐 이런 데랑 비교해서 볼 때 점수를 어느 정도 주실지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셨고 하여튼 모르는 건 아닌데 네네. 점수를 줄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선생님 더 궁금한 게 잠깐 마이크 좀 잠깐 먼저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제 남편은 또 물론이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보수인데 선생님 어떻게 하다가 저는 글쎄 이게 이제 영향이 집안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시인이면서 아동문화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깝던 친구분들 중에 몇 분이 문익환 목사님, 옛날 장준하 선생 이 다 가까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그 김재준 목사님 제자들이 유명한 분들이 강원영, 문익환, 안병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 어렸을 때 자연적으로 그런 걸 듣고 자란 게 그런 게 크지 않나.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보수잖아요. 거의 다. 글쎄 제가 뭐 특히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은 경기고등학교 80% 90%가 보수고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랑 가까운 친구가 그래요. 너 그런 얘기 어디 다른 친구들한테 하지 말라고 완전히 따돌림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그게는 차관으로 관둔했는데 야 너 그런 소리 저를 생각해서 너 그런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하는 얘기하면 너 큰일 난다. 완전히 따돌림 받는다고. 저 이 부인 되시는 제 친구가 우리 동창인데 제 동창들 중에서도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주는 아니 이쪽으로 완전 오지는 않았어요. 봐주는 것뿐이지 그 저를 바라보는 눈이 언제나 치근해요.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근데 우리 조 교장의 그 남편께서 이렇게 좌파신지는 몰랐어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 이해하려고 굉장히 했어요. 제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왜냐면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다 그 8, 90%가 다 제 남편은 아직도 이 태극기 부대들과 교류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 지형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남편이 그 평생을 조선일보 본 거를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끊었어요. 근데 끊으면서 이들이 가짜였구나라는 걸 자기가 당하면서 안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인터뷰를 안 해주니까 남편한테 인터뷰를 꼬시면서 하니까 제 남편은 조선일보라고 해준 거예요. 그 좋은 얘기 다 빼고 나쁜 얘기만 가서 한 거고. 남편 한 명을 바꾸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제가 기가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친구들, 제 친구들도 이제 제 기가 닿는 영향권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손혜원이가 있는 당인데 라고 해서 우리 쪽을 많이 찍어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스탠스가 이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수 쪽에서 살았고 여태까지 거기 있었지만 제 생각 자체가 되게 진보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DNA가 우리 아버지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른 것을 항상 보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그런데 이 국회에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들도 항상 저는
그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보수 안에 있지만 진보들을 이해하고 진보 안에 있지만 또 보수들을 이해해요. 그래서 난감한 생각 많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 다음번 선거도 과연 지금 어떻게 돼야 될까? 보수들은 쟤네들은 자기네가 선거를 무조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에서 왔다 갔다. 근데 그 결집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팬덤이라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정도는 저는 의식이 있었다고 봐요. 사명감이. 아버지가 못다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옹립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는 그나마 좀 그래도 그 뭐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행정 능력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이제 좌지우지 당한 거죠. 주변 세력에. 근데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은 사명감보다는 우선 다른 데 이유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통령 기간은 가슴 아픈 기간이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근데 그게 지금 또다시 지금 이게 답습이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이유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아가면 그 주변 사람들 모두가 걱정하는 건데 투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쵸? 투사가 됐는데 제가 운동권에서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저는 싸움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엔 안 들어갑니다. 그쵸? 이겨야죠. 싸우면. 이기도록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머나먼 길이지만 우리가 한 명씩을 물갈이를 하면서 이들을 감시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놓는 그런 이 국회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어찌 보면은 이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조금 더 여기서 그야말로 우리 민주당 같은 데가 제대로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선거 이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제대로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당에서 몇 사람이 골라내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쵸? 국민이 원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적어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그 분야에선 다 최고인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가서 국회의원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기회가 왔거든요. 왔는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게끔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총선이 참 중요해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장을 우리 쪽 사람들로 채우려면 일당이 돼야 되거든요. 응? 지난번에도 제가 들어와서 근 1년을 그 저쪽 당의 국회의장을 봤잖아요. 국회의장도 결국은 그 당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수당을 하려고 길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아주 뭐 뼈에 사무칠 거예요. 이번에 일이. 그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고 왜 저러는지 국민들이 잘 이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당을 뺏겨서 국회의장을 뺏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음번 총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서 이 일당이 되도록,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총선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다음 대선, 다음번 대통령을 누굴 만들 것인가? 그것도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만할까요? 너무 길지 않아요? 이렇게 길게 하면 보시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마지막 한 분만. 마지막. 저는 익히 손 의원님 명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좀 먼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청년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 바닥에 창성동, 효자동에서 30년 살았습니다. 네. 근데 해외 그 과정에 해외 생활을 27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들어왔는데 내일 출국인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의원님 얼굴이라도 보자고 나와서 따로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짐 싸야 되는데 출국해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그렇고요. 의원님을 제가 아는 이유는 제가 관여하는 단체에 네이밍을 하나 해주셔가지고 어디죠? 아주 유명해서 제가 특별히 알게 됐습니다. 어디죠? 힐스테이트. 네. 그게 무슨 단체야? 회사지. 회사를 이야기하기 좀 거시겠어요. 현대건설 계시군요. 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후원을 조금씩 해왔는데 쭉 해외에 있으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온라인에 참여해서 댓글 달고 후원 좀씩 하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 세금 내다 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의원님께 후원한 적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고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표님 이후에 가덕의 김종인 대표님 때 비례대표로 들어오셔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님 시절에 네네네네. 만약에 그때 가덕이 때 김종인 대표님이 대표 체제가 아니었다면은 문재인 대표님이 계속 하셨더라면은 정치에 입문했을까 의문은 좀 들어요. 저? 예. 김정수 여사님하고 친분도 있고, 또 언론에서 난리를 쳤을 건데, 그래서 김종인 대표님 뭐 체제를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인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행복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청년 시절부터 객동기가 아닌 현대사가 없습니다. 강주민주화운동, 86년도, 그 다음에 3당 합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순서가 바뀐 대통령,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저금통,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런 세월을 제가 해외에서 보내면서 서거 때는 또 대사관에 빈소에 가니까 빈소만 차려놓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영사한테 강하게 항의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거고 이제 저희들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의원님이 아까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시고 전통문화 사업 그 다음에 유튜브 하신다 근데 의원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강남에 가셔서 한 번도 오지 못한 강남에서 고생을 한마디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글쎄 뭐 어디 가도 제가 국회의원을 뭐 또 한다고 맘먹으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 나이가 올해 65고요. 내년 66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70이 돼요. 71세가 되겠네요. 제가 어차피 지금 목포에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잖아요. 박물관을 해야 돼요. 박물관을 만드는데 지금부터 한 3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오픈을 3년 뒤 정도 봅니다. 박물관을 오픈하기 위해서 돈이 뭐 한 3, 40억이 필요해요. 이제 뭐 우리 그때도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월 10,000원 후원금 나중에 회원 만들어서 제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또 이렇게 할 건데 이 박물관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목포 MBC에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박물관을 개인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간송도 굉장히 힘듭니다. 모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있지만 거기 있는 물건 몇 개만 팔면은 후손이 다 잘 쓸 수 있는데 팔 수도 없어요. 재단이고. 이거는 멍해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게 큰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자기네가 당대에서 돈을 벌어갖고 그 뒷바라지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괴로워해요. 유물들은 뭐 수조에 달하는 유물을 갖고 있는데도 팔 수도 없어요. 운영을 국가에서 잘 대주지도 않아요. 입장료 받아서 못 살아요. 그런데 저는 목포에 제가 나전치기 박물관을 만들면 한 5년만 제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저는 반석에 올려놓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에서 매뉴얼을 1년에 2번 기획전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한 10,000명 정도를 제가 그 박물관 후원인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한 달에 10,000원씩 주는. 그러면 1년이면 1억이, 한 달이면 1억이잖아요. 1억이면 직원들 4-5명 이게 월급 주고, 그리고 전기값은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그 입장료 수익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또 그 비영리 재단이지만 이제 수익 사업을 그 건물에서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도 그 건물이 다 옛날 건물 그냥 쓸 거거든요. 일부 저 뒤에 건물 하나 빼놓고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재단에서 하면은 후원인들만 뭐 50% 할인 값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저는 비즈니스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물관을 돈을 남지는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단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세월이 박물관 짓는데 3년이 걸리고 운영하는데 5년이 걸리는데 8년을 해야지 제가 이것을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넘겨주면서 그때 목포시 또는 전남도에다가 기증을 할 거예요. 이걸 기증을 하면서 다 지어놓고 매뉴얼까지 다 만들어 놓고 수익사업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후원인들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재단이 제 뒤에 이제 이어서 할 애들이 이걸 운영을 하면 거기서 월급만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해놓는데 8년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그때 가서 하기 힘들어요. 제가 총기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한 번 더 하면 제가 평생 살아오고 제가 컬렉션을 해왔던,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통 문화에 대한 그 제대로 자리를 잡는 일은 힘들어져요.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한 번 더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가서 싸우면 잘하겠죠 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저는 한 번만 한다고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아까 처음 하셨던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제가 영입이 됐습니다. 제가 영입이 된 게 2015년 7월 1일 날, 7월 7일부터 나갔거든요. 근데 7월 7일 날 나갔는데 제 영입이 결정이 된 거는 2015년 4월에 결정을 냈어요. 결정하고 나서 제가 7월에 가게 된 거죠. 제가 결정되고 나서 7월에 갈 때까지 영부인은 제가 가는지 몰랐어요. 대통령 후보께서, 문재인 그 당시 대표께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2012년에 대통령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2017년 다음번 대통령 후보에 나와야 된다. 그때 제가 도와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2017년에 도와야 되는데 15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15년에 연락이 왔는데 그 홍보위원장 해달라. 그래서 왜 지금이냐? 난 17년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냐면 저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를. 근데 지금 총선이 너무 급하고 당이 엉망이라서 안 된다 해서 제가 얼떨결에 빨리 간 거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제가 비례대표 1번에 와서 대선까지 하려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놔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와서 사실 당을 살린 건 그분이 살렸습니다. 탈당의 러쉬가 시작될 때 그분이 1월 15일 날 오면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30명 정도로 끝난 거예요. 30명인가? 당선된 게 그랬나? 그래서 그 양반이 갔을 때도 김종인 박사님을 영입을 해오는 데는 제가 또 역할을 했죠, 중간에. 그분 또한 당연히 제가 국회의원으로 1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공천 탈락되면서 그 문재인 당시 후보도 엄청 반대했어요. 제가 마포 가는 거. 편한 길 두고 왜 어려운 길 가시느냐. 그리고 대신 나가서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도 일주일 동안을 허락을 안 했어요. 제가 마포로 나가겠다. 자기가 공천 탈락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지역구를 간 게 정말 얼떨결에 갔지만 제가 비례대표 1번은 건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거라, 그것은 뭐 문 대표님께서 계셨던 아니든 간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정해져서 제가 대선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정해진 자리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제가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들어갈 때부터 한 번만 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거를 끝없이 저는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또 드린 말씀 마무리 또 할 텐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 있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국가를 감시하고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잘못되는 일이 없나 더 멋진 시민운동을 제가 하면서 목포에 박물관 만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을 도우면서 도시재생과 항구재생 제가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부터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쓰레기 담당으로 수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무슨 2시간 이렇게 빨리 지나간담? 1시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날 절대 쉬지 않고 제가 다른 스케줄 절대 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